안녕하세요 여러분, 승현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편입 관련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저는 현재 항공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 재학 중이고요. 저는 총 14개 대학을 시험을 봤었어요. 1차 합격 같은 경우에는 9개 대학을 했고, 그리고 최종 합격은 4개 대학을 했습니다. 1차 합격은 항공대, 세종대, 단국대, 가천대, 아주대, 광운대, 경희대, 성균관대, 과기대를 했고, 최종 합격은 항공대, 세종대, 단국대, 가천대를 해서 항공대를 지금 재학 중입니다. 전적대학교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응용화학과를 나왔고요. 총 72학점을 이수를 했어요. 그리고 총학점은 4.26이었습니다. 편입에서 학점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사실 저는 생각에 전적대에는 학점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 이제 11월에 그 모집 윤곽이 나오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 점수 배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그 학점 생각하실 시간에 편입 문제 한 문제 더 맞추시는 게 합격하시는 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공인 영어 점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토익을 땄었고 775점으로 좀 되게 낮았어요. 네. 그리고 편입 동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재수하고 3반수도 준비를 했다가 이제 부모님 몰래 3반수 준비를 했던 거여가지고 6평을 보고 나서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께서 하지 마시라고 하셨고, 그래서 차라리 편입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기 때부터 제가 이제 토익을 따고, 그리고 나서 이제 1학년 끝나고 바로 이제 편입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냥 학벌 세탁이 제일 크죠. 저는 이제 학벌 콤플렉스가 너무 심했던 사람으로서 무조건 저는 대학을 그래도 최소 인서울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원이나 단과 이런 거 뭘 들었냐고 하시면은 저는 일단 기명을 다 들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하람 선생님을 들었고, 영어는 정병원 선생님을 들었어요. 수학은 1월부터 계속 한하람서 현강을 강남 단과, 김영 강남 단과 캠퍼스를 다녔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강으로만 정병원 선생님 수업을 들었고, 101이라서 201까지밖에 전 안 했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현강을 듣긴 했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화학과다 보니까 학교로 실험을 하러 다녔어야 돼가지고 학원을 안 다녔어요, 중간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는 5월 시작반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를 했죠. 저는 학업 병행이었고 일반 편입이었습니다. 일단 일반 편입은 학업 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학업 병행을 했거든요. 일단 시간이 진짜 모자라요. 저는 이제 학점을 전에부터 계속 잘 받았어서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버리기가. 그래서 그걸 버리는 걸 못해가지고 학점도 신경을 어느 정도 썼고, 편입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도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건 학업은 버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편입할 대학을 잘 가는 게 지금 중요하지, 지금 전적대회를 계속 다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편입 공부를 더 매진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수랑 편입, 이제 제가 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사실 편입을 뽑는 인원이 너무 적다고도 하고, 그래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고민해본 결과 사실 저는 국어를 엄청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그 탐구 2개까지 하죠. 그런데 총 5과목이나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5과목이나 해야 되고 난이도가 너무 높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1등급 받는 애들은 거의 정해져 있고. 근데 이제 편입은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하는 자가 솔직히 합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도 그렇게 수능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제 수능 등급이 만약에 한 과목이라도 4등급이 있다 이러시면 그냥 편입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공부법이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한아름 쌤을 들었기 때문에 모든 제 공부법은 한아름 선생님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한아름 선생님께서는 누적 복습을 되게 중요시하세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향강을 들은 날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향강을 들은 날에 수업을 듣고 나서 밥 먹고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선생님께서 개념부터 문제까지 다 풀어주셨을 거 아니에요, 수업을. 이제 전체적으로 그걸 생각을 하면서 개념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개념 공부를 하시고 나면은 하시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를 보고 풀면서, 그리고 필수 예제를 풀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 그 예제까지 자기가 혼자 다 푸는 거예요. 하면 전체 1회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론 오답까지 다 했을 때 가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책 앞에 개념들이 짧게 이제 요약돼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내가 읽어보고 이게 다 이해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전체 개념이 이해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전체 1회독을 했죠.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단권화를 했어요. 저는 단권화를 무조건 해야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각자 개인 스타일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단권화를 해서 시험 들어가기 전까지 그 노트만 봤습니다. 이 단권화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개념을 이제 하나를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그 개념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한 번 풀었던 문제들 있잖아요. 한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했던 문제들도 있을 거고, 내가 풀면서 이 개념이 잘 녹아져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제가 한 번씩 다 풀어보면서 그 문제들을 셀렉하는 거예요. 이제 단권에 넣을 문제들을.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머리에 한 번씩 더 푸니까 2회독이 저는 됐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노트에다가 개념이랑 그 내가 셀렉한 문제들,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했던 문제들을 다 적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단권을 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2권을 이제 만들었었어요. 다변수랑 공수, 한 권은 현대랑 미적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트를 만들었었고, 근데 이제 노트 만들 때 이렇게 2개 다 과목을 너무 따닥따닥 붙여서 쓰지 마시고 조금 뒤에 종이를 여유분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파이널 가면은 빈출 유형이나 아니면 이제 문제들을 풀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또 추가해야 되는 문제들이나 내가 봐야 될 문제들이나 개념들이 또 나올 거예요. 이제 뒤에 그런 것도 적어 놓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제 2개 과목, 이제 다변수랑 공수를 이렇게 만들 때는 이제 뒤에 내용을 자기가 다 이제 전체 4단원까지 나라고 했을 때 4단원까지 다 적고도 뒤에 이제 종이를 어느 정도 여분이 있게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의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기본 실력으로 시험을 보러 다녔습니다. 이제 단어는 그냥 학원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제 왕복 2시간에서 조금 더 걸릴 때도 있었고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때 이제 단어를 외웠었고요. 이제 문법은 한 번 하고 그냥 계속 읽어보는 정도로 했었고, 이제 장문독해랑 단문독해 그리고 논리 같은 경우에는 201까지밖에 하지 않았어요. 뭐 복습을 따로 했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실 거의 안 했다고 보시는 게 맞고, 공부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 보러 다니면서 너무 후회를 많이 했어요. 영어 공부를 좀만 더 할 걸. 왜냐면 제가 붙었던 대학이 최종적으로 이제 영어를 했던 데가 1차 합격을 그래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저는 그 일반 편입을 해서 이제 대학을 갔었을 때 저는 학점 인정이 저희 학교에서는 65학점 최대 학점이었고, 저는 65학점 최대 인정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느낀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편입은 제 인생에서 정말 마지막 입시였어요. 저 현역 때부터 고3 때부터 치면 편입까지 총 4년, 한 번도 안 쉬고 4년을 입시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몸도 지쳤고 정말 정신적으로 제가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더 이상 입시 공부를 못하겠다라는 그 멘탈을 가지고 편입을 저는 시작을 했어서 더 대학을 못 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제가 몸도 많이 안 좋았어요. 이제 앞이 안 보인다 해야 되나? 지금도 병원을 가야지 하는데 시간도 거의 안 나고, 그래서 안 가고 있긴 한데 그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플 정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공부를 거의 다 못할, 진짜 하루에 3, 4시간? 진짜 이렇게밖에 공부를 못할 때도 정말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수학에 더 집중을 많이 한 것도 있고 제가 수학을 더 좋아했어서 한 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편입을 성공한 거는 다 솔직히 한아름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는 끝까지 완주도 못했을 것 같고 시험도 못 봤을 것 같고 공부도 거의 안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저는 한아름 선생님 덕분에 편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제가 인스타를 보면 되게 편입하시는 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저보다는 열심히 하실 것 같으니까 그 분들이 모두 다 정말 잘 공부를 하셔서 좋은 대학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번에 또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대학에서 뽑는 인원을 줄였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 신경 절대 쓰지 마시고 그냥 자기 스스로 내가 떳떳하면 솔직히 다 붙어요. 내가 자신감이 있다. 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솔직히 붙을 사람은 다 붙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편입을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지금 편입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시험을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쳐보는 게 처음이에요. 뭐 다른 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많겠지만 이게 편입 시험을 한 달 가까이 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체력 관리 정말 잘하시기를 제가 추천이 아니라 제발 말씀을 드리고, 시험이 분명히 두세 개가 그 한날에 같이 보는 대학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시험 볼 때는 한양대랑 중대, 그때 동국대 이렇게 겹쳤었고 항공대랑 인하대도 같은 날에 봤었고 이랬어요. 근데 저는 선택해서 인하대는 안 봤고요. 항공대만 본 거고 이제 저는 중대랑 한양대를 같은 날 봤는데 이제 공대 같은 경우에는 중대가 12시 반에서 1시 반까지 시험을 봤었고 한양대가 2시 45분까지 입시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딱 이제 중대 시험 보고 학교를 딱 나왔는데 그게 앞에 퀵 있죠. 그 오토바이 그게 쫙 써 있는 거예요. 진짜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중대를 시험 보고 바로 나가죠. 근데 이게 코로나여가지고 또 시험 보고 바로 못 나오실 거예요. 시간이 더 걸린단 말이야. 한 5분 10분 나오는데 그러면 진짜 멘붕이 와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진짜 시험 보고 바로 나와가지고 바로 역까지 달려가가지고 자동차는 타지 마세요. 시간 더 걸려요. 이게 차 막혀가지고 아예 그 중대는 1차선이어서 아예 못 나오시기 때문에 이제 퀵을 타시거나 아니면 그냥 지하철 타세요. 예, 무조건. 그래서 이제 바로 뛰어. 이게 진짜 체력이 계속 달려야 돼요. 시험 보러 가는 데까지 계속 달려야 돼.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웬만하면 수학과 시험 보시는 분은 상관없어요. 왜냐면 좀 더 아침에 보기 때문에 시험 텀이 있어서 이렇게 시험 텀 없이 시험 보시는 거는 진짜 선택하세요. 저는 후회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중대를 안 보고 한양대만 봤었더라면 이 생각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편입 같은 경우에는 예비가 진짜 많이 들어요. 공대 기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대는 예비가 진짜 많이 돌기 때문에 내가 그 최초합을 못했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마세요. 끝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 편입입니다. 그러니까 꼭 최초합 못했더라도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이제 끝까지 전화로 이제 통보하는 그날까지 어디 가지 마시고 핸드폰 꼭 잘 붙잡고 계세요. 알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가 한번 학원에 갔어가지고 이제 지금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똑같이 중복돼서 했던 이제 질문들 중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자소서는 언제까지 써야 하냐, 아니면 내가 문과인데 이과로 내가 지금 전향을 해서 지금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학업 계획서 이런 거 어떻게 써야 하냐라고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제 학교마다 자소서 제출 기간이 달라요. 1차 시험 보기 전에 내야 되는 학교들이 있고 1차 시험 합격하고 나서 내야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학교마다 다 다르고, 이제 성대 같은 경우에는 1차 합격 전에, 그러니까 서류 제출하면서 다 학업 계획서까지 다 내야 됐어가지고 자소서는 첫 번째 시험 보는 대학 그 전까지는 최소 한 번은, 그러니까 초안까지는 다 작성을 해 놓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시험 보면서 그 시험 준비를 해 가면서 자소서까지 쓸 시간이 절대 없어요. 진짜 거의 파이널이라고, 이제 자소서 파이널이라 생각을 한 거를 읽어가면서 수정하는 거 정도는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이거를 처음부터 써야 된다? 이건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이틀 만에 자소서를 썼어요. 그래서 성대를 깔끔하게 탈락했습니다. 여러분, 이 짓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시험 합격해서 너무나 기뻤으나 이제 탈락이라는 걸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그 전까지는 최소한 써놓으셔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문과에서 이과를 선택해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학원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기명 기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명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특강이라는 걸 공짜로 해줘요. 한 번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꼭 들으세요. 거기서 이제 수업을 해주시고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을 프린트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거기 가서 질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거기 가셔서 특강을 한 번씩은 꼭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은 학급 병행이어서 시간이 안 나서 누적 복습이 계속 밀린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은근히 이게 일반 편입으로 그 학업 병행까지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제 과마다 다르시겠지만 뭐 이과에서 이과 이렇게 실험이 많다거나 보고서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 단위로 요일마다 이제 과목이 있잖아요. 선대, 미적분, 뭐 공수, 선다 이렇게 미죽 선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과목별로 요일별로 넣는 거예요. 현강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만약에 현강에 오늘 다변수를 듣는다. 그럼 그 날에는 다변수랑 뭐 미적. 왜냐면 지금쯤 됐었으면은 미적을 한 최소 5번 이상은 돌리셨을 거란 말이에요. 1월 시작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현강을 듣는 날에는 내가 현강 듣는 그 수업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적은 내가 어느 정도 많이 했었으니까 미적을 같이 공부한다, 누적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과목을 정해놓는 거예요. 이제 과목별로, 이제 요일별로 그렇게 하시면 최소 내가 해야 될 걸 정해놓고 과목도 내가 한 것 하나만 파는 게 아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영어 현강을 듣고 수학도 현강을 듣다 보니까 수학 이제 공부가 계속 밀리시는 분,
이제 시간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인강을 들으시고 이제 수학은 현강만 들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영어 사실 인강 들어도 다 똑같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영어는 인강으로 돌리고 오히려 인강으로 들으면 더 시간이 단축이 돼서 더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느꼈었고 그래서 저는 그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예, 영어 공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가 사실 영어 공부는 이과에서 하는 애가 거의 없어요. 저도 그냥 수능 공부 했던 그 공부 빨로 시험을 보러 다녔기 때문에 뭐 사실 공부했다고 말하기도 솔직히 민망할 정도죠. 안 했다고 봐야죠, 솔직히. 그래서 뭐 그냥 저같이 뭐 지금부터 영어를 시작한다던가 이러신 분들은 정명훈 선생님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 201 최대 301까지 들으시고 그냥 단어만 많이 보세요. 단어만 많이 보셔도 사실 뭐 괜찮고 저는 이제 독해가 어느 정도 됐어서 독해빨로 시험 보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 많이 나오는 대학들은 뭐 성적이 좋지 않았고 어휘 문제가 거의 없고 독해 문제가 많고 논리 이런 쪽으로 이제 지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잘 나왔었어요, 대학이. 그래서 저같이 뭐 영어를 공부 안 했다 그냥 수능빨 제가 수능 1, 2등급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그러니까 다 시험 문제 전에는 그래도 다 풀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때 어휘 많은 대학들은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그냥 뭐 독해 문제나 이렇게 지문 나오는 걸로 내가 해석해서 풀 수 있는 거 그런 대학을 위주로 쓰시면 합격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뭐 좀 더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저한테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그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 댓글을 일일이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진짜 지금 7월에 너무 덥잖아요. 이제 마지막까지 꼭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대학 입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